안녕하세요. 박혜상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개정판 4장 1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은 로지스틱 회기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지스틱 회기는 저희가 이전 3장에서 배웠던 선형 회기와 마찬가지로 머신러닝과 딥러닝 전체에 걸쳐서 아주 기본이 되고 중요한 핵심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보면 럭키백 설정이 나오는데요. 생선을 많이 팔기 위해서 저희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가상의 이제 상품을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상품을 사보면 그 안에 뭐 고등어도 들어올 수 있고 도미도 들어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아무것도 정보를 주지 않으면 고객들에게 문제가 항의가 빗발칠 것 같아서 이 럭키백을 판매는 하는데 도미가 어느 정도 들어있을지 빙어가 어느 정도 확률로 들어있을지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가상의 시나리오니까 약간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네, 이제 이런 문제에서는 확률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엔 저희가 도미냐 빙어냐 예측을 하거나 분류 문제에서 아니면은 회귀 문제에서는 임의의 숫자를 예측했었는데요. 이게 뭐 100일 수도 있고 200, 1000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제 확률 0에서 1 사이에 저희가 0%부터 100% 사이의 어떤 값으로 확률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생선의 길이, 그다음에 대각선 길이, 또 높이, 두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선의 데이터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맞춰야 할 것은 생선의 종류인데 이제 생선이 딱 하나의 클래스 정답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부가적으로 이 생선이 얼마나 이 생선이 예측값일 확률을 이제 출력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장에서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배웠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은 이웃한 샘플 중에서 다수인 클래스를 예측 클래스로 삼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럭키백의 생선이 X라면 이웃한 샘플이 10개인데요. 그 10개 중에 3개가 네모면 이 네모인 생선은 0.3, 30%, 그다음에 세모가 5개면 10분의 5니까 50%, 그다음에 동그라미가 2개면 10개 중에 2개가 동그라미이니까 0.2, 20%뭐 이런 식으로 어떤 럭키백의 생선에 어떤 생선일지 예측하는 문제를 이렇게 이웃한 클래스의 비율로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다스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제로 한번 모델을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전에 한 것처럼 판다스의 read CSV 함수를 사용해서 CSV 데이터를 바로 판다스 numpy,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 메서드로 상위 5개의 행을 출력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입력 데이터로는 이 fish 데이터 프레임에서 weight, length, diagonal, height, width 이렇게 5개의 특성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타깃으로는 저희가 스피시스에 해당하는 열을 타깃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는 저희가 그 꺽쇠를 2개 사용했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fish 인풋이 역시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스피시 할 때는 저희가 대괄호를 하나만 사용했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다스의 시리즈 객체, 1차원 배열과 비슷한 형태의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피시 타겟으로 저희가 조정해 놓고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슬라이드에는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라 이번 강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K 최군적 이웃 알고리즘은 역시
거리에 민감하니까 네, 저희가 훈련 세트랑 테스트 세트로 나누고 그 다음에 당연히 표준 점수로 어떤 전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은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K 체근접 이웃의 다중분류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해봤듯이 K-neighbors classifier를 임포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한 샘플 개수를 기본값이 5인데 제가 3으로 한번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전처리된 트레인 스케일드랑 트레인 타겟 데이터를 넣어서 모델을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한 다음에 이 훈련 데이터에 있는 전체 클래스가 이 KN 객체의 클래시스 속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출력해보면 브림, 파키, 파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개의 생선이 클래스가 출력된 걸 볼 수 있고요. 처음 5개의 테스트 셋에서 처음 5개의 샘플을 프리딕트 메소드에 넣어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선은 퍼치, 두 번째 생선은 스멜트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네요. 그 다음에 확률을 출력하려면 알고 싶으면 K 최건적 이웃 클래스와 또 다른 사이클런에 있는 많은 확률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은 프리딕트 프로바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이게 probability 약자겠죠. 예, 앞자리만 따서 프리딕트 프로바 메소드를 제공하고요. 여기에 똑같이 테스트 세트에 있는 처음 5개 샘플을 전달해 주면 확률을 출력해 주는데요. 저희가 확률의 길이가 소수점 이하로 너무 길면 출력하기 좀 번거로우니까 넷째 자리까지만 끊어서 저희가 한번 numPy 라운드 메소드로 함수로 넷째 자리에만 끊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샘플일 경우에는 세 번째 클래스를 100%로 예측하고 있네요. 그렇죠? 거의 아주 강한 거의 전적으로 신뢰하는 출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샘플 같은 경우 보면 세 번째 클래스의 확률을 0.667, 그러니까 60%, 67% 정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클래스를 약간 33%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7% 정도는 퍼치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33% 정도는 로치로 계상을 하고 있는 그런 출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옆에 그림에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해서 7개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당연히 행은 그 샘플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K-체 문적 미웃 알고리즘은 출력할 수 있는 확률이 이웃한 샘플이 3개니까 3분의 1 혹은 3분의 2 혹은 3분의 3이 전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확률이라고 하면 0에서 1 사이로 뭔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그런 값을 기대하는데 K-체 문적 미웃 알고리즘은 이웃한 샘플의 비율이다 보니까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처럼 아주 이렇게 몇 개의 확률 출력 중에 하나만 내놓을 수 있습니다. 좀 확률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색하죠. 조금 더 확률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로지스틱 회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계는 대표적인 아주 분류 알고리즘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신경망에서 기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인공신경망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로지스틱 회계다 라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아마 저희가 이전 시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식을 보면 저희가 3장에서 보았던 선형회귀의 선형 방정식과 굉장히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는 사실 선형회귀처럼 선형 방정식을 학습하는데요. 이 공식에서 출력한 이 Z는 임의의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특성, 무게, 길이, 대각선 이런 것들을
어떤 계수 A, B, C와 곱해서 다 더한 값이니까 이 Z는 이미 어떤 숫자입니다. 그래서 회귀는 이 Z가 바로 타깃값이 됐었죠. 하지만 로지스틱 회귀는 분류고 확률을 출력하게 되기 때문에 이 Z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요. 어떤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해주는 어떤 수학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저희가 보통 시그모이드 함수 혹은 로지스틱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아마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주 보실 텐데요. 자연상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일러스라고도 부르죠. 2가 있고 거기에 여기서 출력한 이 Z를 마이너스 붙여서 제곱을 하는 거듭 제곱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면 약간 복잡할 수도 있고 왠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식이 요 시그모이드 함수가 나타내는 그래프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Z값이 우리가 만들어낸 요 위에 있는 선형 방정식의 출력값 Z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변할 때 이 시그모이드 함수 파이의 값은 0에서 1 사이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Z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0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Z값이 플러스 무한대가 될 때는 시그모이드 함수 값이 1에 가깝게 됩니다. 수렴한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선형 방정식을 불러낸 다음에 그 방정식의 Z값을 가지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키면 0과 1 사이의 확률로 저희가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Z를 0과 1 사이로 압축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 값이 0.5 이상이면 저희가 양성 클래스, 그 다음에 0.5 이하이면 음성 클래스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기준은 저희가 보통 0.5로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0.5일 때, 시그모이드 함수가 0.5일 때 Z값은 바로 0이 됩니다. Z가 0이면 시그모이드 함수 값이 정확히 0.5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그모이드 함수 혹은 로지스틱 함수의 출력이 0.5를 기준으로 양성 클래스, 음성 클래스 분류도 되고요. 또 Z값을 기준으로 Z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양성 클래스, 0보다 작을 때는 음성 클래스로 분류해도 됩니다. 두 가지 다 모두 다 가능한 방법이고 이후 슬라이드에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책의 뒤에 자주 묻는 질문에도 나와 있지만 로지스틱 회귀를 회귀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선형 방정식을 쓰기 때문에 회귀 알고리즘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강의나 이런 자료에서는 또 회귀 중에 한 종류로 소개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저희가 회귀 알고리즘이냐 분류 알고리즘이냐 할 때 이 회귀와 분류는 특정 어떤 알고리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 방법을 모델의 어떤 종류를 얘기하거든요. 어떤 작업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귀는 특정 임의의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고요. 분류는 여러 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는 여러 개의 클래스 중 하나를 예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로지스틱 회귀가 선형 방정식을 쓰든 안 쓰든 선형 회귀와 유사한 작동 방식으로 동작을 하든 안 하든 과 관계없이 로지스틱 회귀는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회귀라는 단어를 선형 회귀라고 이렇게 좁은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임의의 숫자를 예측하는 모든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회귀 알고리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알고리즘이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로지스틱 회귀를 이진 분류를 저희가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해봤던 것처럼 트레인 타겟에 지금 7개의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림과 스멜트만 따로 뽑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하기 위해서 트레인 타겟에서 스멜트와 브림인 것만 저희가 true고 나머지는 false인 브림, 스멜트, 인덱스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불리언 인덱싱을 넘파의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해서 트레인 스킬드와 트레인 타겟에 각각 인덱스로 집어넣어서 두 개의 클래스에 대한 샘플만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그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스는 제가 리니어 모델 밑에 모듈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를 임포트한 다음에 객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역시 위에서 준비한 훈련 데이터를 집어넣고 모델을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 트레인 브레임 스멜트 5개 샘플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딕트 메소드를 보면 브림 스멜트 브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5개의 역시 동일한 샘플을 프리딕트 프로바 메소드에 넣어서 확률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본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프리딕트 프로바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출력해 보면 첫 번째 음성 클래스겠죠. 여기 첫 번째가 음성 클래스, 두 번째가 양성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1인 게 양성 클래스, 인덱스가 0인 게 음성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음성 클래스가 999, 99%의 확률로 음성 클래스로 예측했네요. 그 때문에 두 번째 샘플 같은 경우는 양성 클래스로 97%, 세 번째 샘플은 음성 클래스를 99%로 이렇게 예측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브림과 스멜트를 타겟으로 집어넣는데요. 이전에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이키노는 문자열로 입력된 타깃 데이터를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클래스 레이블을 매깁니다. 그래서 브림이 클래스 레이블 0, 음성 클래스가 되고요. 스멜트가 클래스 레이블 1, 양성 클래스로 간주하게 됩니다. 저희가 별도로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브림이니까 음성 클래스의 확률이 높게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로지스틱 회기가 선형 방정식을 훈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똑같이 선형 회기랑 마찬가지로 COEF 언더스코어 속성과 그다음에 인터셉트 언더스코어 속성에 개수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7개의 특성, 저희가 5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5개의 개수가 출력이 됐고요. 클래스 개수랑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그다음에 절편 하나가 인터셉트가 훈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음수가 나온 이유는 당연히 저희가 무게, 길이 이런 값들은 양수 값인데 저희가 표준화를 했죠. 그래서 양수 특성 값이 음수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수 값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음수 값을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 방정식의 모습은 바로 마이너스 0.404 곱하기 무게, 마이너스 0.576 곱하기 길이, 뭐 이런 식으로 선형 방정식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Z값이 0보다 크면 양성 클래스, 0보다 작으면 음성 클래스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프레딕트 프로바 메소드처럼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치지 않더라도 저희가 Z값만 보고도 양성 음성 클래스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출력해 주는 것이 바로 디시전 펑션 함수입니다. 그래서 디시전 펑션 함수를 호출하면 모든 분류 모델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분류 모델에서 제공하는 디시전 펑션 함수를 제공하면 이렇게 선형 방정식의 결과 Z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5개 샘플을 넣고 출력을 해보면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은 마이너스니까 음성 클래스, 두 번째 샘플은 양수 값이니까 양성 클래스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시전 펑션의 값, 즉 Z값이 바로 저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키면 확률로 바뀌는 건데요. 저희가 사이파이 라이브러리에 똑같은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xpit이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를 사용해서 디시전 값을 집어넣으면 앞에서 저희가 봤던 확률 값과 동일하게 출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출력되는 것은 양성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002, 그다음에 0.9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성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0.5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음성이 되겠죠. 이거는 양성 클래스로 예측이 되고, 이건 음성 클래스로 예측이 되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디시전 펑션의 출력만 보면 양성 클래스, 음성 클래스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제가 프리딕트 메소드는 사실 디시전 펑션을 사용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프리딕트 프로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만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서 확률로 변환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중 분류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스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중 분류를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훈련 데이터를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C 매개 변수를 20으로 줬는데요. 여기서는 이 C 매개 변수는 규제의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에는 이제 저희가 앞서 설명 회계할 때는 리니어 리그레션 클래스 대신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리치 클래스나 아니면 라소 클래스를 사용했는데요. 로지스틱 회계는 매개 변수로 L2 규제, 리치나 L1 규제, 라소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이제 L2 규제인데요. C 매개 변수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C 값을 크게 하면 규제가 완화가 되고요. 작게 하면 규제가 좀 강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귀 알고리즘에 있는 리치 클래스에 있는 알파 매개 변수랑 좀 적용하는 스타일이 다르죠. 크게 했을 때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 그다음에 회귀 모델들은 어떤 규제 매개 변수를 크게 하면 규제가 강해지는 그런 형태로 사이클런의 클래스들이 준비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사이클런 클래스를 만든 어떤 설계 철학이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C 매개 변수를 저희가 한 20 정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맥스 이터레이션은 최대 반복해서 저희가 모델을 훈련하게 되는데요.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안에 있는 알고리즘이 반복적으로 해를 찾는데 그걸 제가 1000번 정도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000번이 모자르면 경고가 뜹니다. 1000번을 했는데도 여전히 최저값에 수렴하지 않은 것 같다. 맥스 이터를 더 늘려라 라고 경고도 친절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훈련해서 저희가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에 대한 점수를 확인해보면 이 정확도겠죠. 분류 문제니까 93%, 92%의 정확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것 같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역시 프리딕트 프로바 메소드를 호출하면 테스트 세트에 있는 5개 샘플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확률을 저희가 한번 출력해보면 7개의 샘플에 대한 확률이 나타납니다. 앞서서는 저희가 2개의 샘플만 사용한 이진 분류였기 때문에 음성 클래스와 양성 클래스에 대한 출력만 나오는데요. 이제는 7개의 각 핵마다 7개에 대한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모두 다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된 개수, 코에피션트랑 인터셉트를 출력해보면 7개, 그러니까 특성은 5개인데 이 특성 5개를 사용하는 선형 방정식이 7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편도 7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각각 클래스마다 하나의 선형 방정식을 훈련해서 이진 분류를 7번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저희가 수행을 한다고 알고리즘이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수가 훈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시전 펑션 함수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요. 테스트 세트의 5개의 샘플에 대해서 결정 함수 값, Z값을 확인해 보면 역시 7개 각 클래스마다 7개의 결정 함수 값이 Z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5, 1.03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얘는 5.16 이런 게 최종 예측 클래스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Z값만 보고도 역시 저희가 클래스를 예측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동으로 한번 저희 이진 분류했을 때는 시그모이드 함수로 변환을 했는데요. 똑같이 저희가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라는 걸 사용해서 확률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이파이에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소프트맥스 함수로 디시전 위에 나와 있는 디시전의 결과를 배열을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저희가 앞장 슬라이드에서 본 거랑 거의 동일한
확률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함수는 이런 식으로 오일러 수에다가 거듭 제곱한 z값을 거듭 제곱한 다음에 그거를 모두 다 더한 값으로 정규화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앞에 있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는 버전으로 확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와 소프트맥스 함수는 로지스틱 회계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류 문제에서도 확률로 이진분류나 다중분류의 확률을 만들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당연히 딥러닝 쪽에서도 이 시그모이드 함수와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해서 확률 결과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분류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알고리즘의 로지스틱 회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4장 2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